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해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세 분과 함께하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밤사이 나온 빅테크주들의 실적부터 확인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걸해서 아마존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밤사이 애플과 아마존의 2분기 성적표가 공개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이제 애플과 아마존 실적에 대한 예상치는 사실 저는 이제 밤에 미국 개장 방송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가 시장의 예상치 정도로 나와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AI에 대해서 멘트를 해줘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AI에 대한 멘트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상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장 마감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EPS 같은 경우는 1.26달러를 발표를 했고요. 예상치가 1.19달러인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118억 달러를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816억 달러였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돌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폰과 맥북, 아이패드에 대한 하드웨어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그 부분은 앱스토어 매출이 8%가 증가하면서 이제 커버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최근에 보면 이렇게 미국에 있는 대형 IT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이유가 AI에 많이 편승을 합니다. 우리 AI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에이작스가 있습니다. 에이작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되게 좀 뭔가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나 에이작스에 대한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마디라도 했었으면 분명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에이작스에 대한 얘기 전혀 없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시간 외에서 2.16%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애플에 대한 어떤 투자를 꺾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AWS에 대한 예상 또 실적이 또 한 10% 이상 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고 AI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애플에 대한 투자 사이트는 그대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거의 2020년도 4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낙관적인 전망까지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1,344억 달러 나왔고요. 예상치가 1,315억 달러였는데 그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EPS도 원래 예상치는 0.35달러였는데 0.65달러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고요. 현재 이에 따라서 시간 외에서 9.46% 급등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조금 엇갈리긴 했고 시간에서 좀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두 기업에 대한 사이트는 굳이 꺾을 필요 없고요. 중장기적으로 사이트는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존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 극복할 것으로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간에 거래해서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애플은요, 지금 보니까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세 분기째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간에 거래해서 2%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러한 부분을 또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 짚어볼 텐데요. 지금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월가에서 아주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인데 그렇다면 지금을 단기 조정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까요? 네, 피치사가 어느 정도로 다운시켰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미국은 최고 신용등급인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를 다운시켰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 물론 어제 그제는 이틀간은 아시아 시장에서는 2% 넘게 크게 떨어졌지만 미국 시장 어땠습니까? 다우존스가 1%, 나스닥이 많이 빠져서 2%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 2010년도죠, 2011년도인가요? 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한 단계 다운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미국 S&P 기준에서 7% 가까운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생각보다는 아주 미국의 경제를 좌우하는 월가를 좌우하는 두 분의 말을 대용하겠습니다. 먼저 워런 버핏입니다. 동의한다. 피치 말 틀린 거 아니다. 그러나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3개월물을 살 것인가 6개월물 살 것인가. 나는 미국 국채를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10조 원의 채권을 더 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큰 염려 없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는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이 말에 너무 동감하는데요. 주식 가격이든 채권 가격이든 신용평가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가격은
주식시장 혹은 채권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누가 목표가를 올리고 목표가를 내렸다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잠시 뒤 9시부터 열릴 그런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이번에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다운은 시장에 큰 영향, 아주 긴 영향 주지 않을 것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부디 그 여파 없이 좀 무사히 잘 반등에 성공해주길 국내 증시 바라보면서 한번 기다려볼게요. 이어서 국내 증시 아주 뜨거운 감자죠. 초전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전도체 후보 물질 LK99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기업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데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에서는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지금 실현 가능성은 없는 건지 향후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가 문과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뉴턴이나 과학 잡지를 계속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면서 그게 실제로 되면서 뭔가 저도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흥분하기도 하는데 사실 일단 저도 LK99 소식이 처음에 들렸을 때 사실 되게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좀 굉장히 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중립기업입니다. 저는 일단 중립기업이고요. 관련주라는 것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한 좀 되게 좀 불편했는데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은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죠. 이제 LK99 검증위원회에서 만든 퀀텀 에너지 쪽에다가 검증을 위해서 좀 샘플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일단 아직 투고한 논문이 심사 중이라서 심사가 끝나는 2에서 4주 후에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긴 합니다. 일단 초전도체는 저도 사실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련 자료나 영상을 좀 꽤 많이 봤는데요. 초전도체가 공중에 부양한 상태로 이제 고정되려면은 이른바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자석 위에 특정 위치 딱 고정되는 플러스핀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마 여러분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곳에 딱 위치가 정상이 되면서 손가락 톡 치면 계속 거기 돌거든요. 이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 공개된 LK99 영상에서는 해당 물질의 끝부분이 자석에 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플러스핀과 좀 다른 어떤 느낌이 좀 나왔었고요. 좀 차이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홈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미지도 많이 돌아다니길래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 못 찾았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확한 확인을 하지를 못해서 정확히 추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좀 불안한 거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그동안 홈페이지에 있었던 이제 같이 협력사라고 있었던 일부 기관과 대기업들에서 우리는 파트너사가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찜찜합니다. 제가 투자를 오래 해오면서 예전에 이제 2004년도에서 2007년도 대세상승장에도 그 중간 기간에 비슷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관련주로 엮이면서 정말 그쪽으로만 돈이 쏠리는 현상이 좀 발생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뭐 하루 이틀 만에 좀 끝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시간에 의해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등 좀 불안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중립기업 넣고 검증이 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중립기업을 넣고 좀 보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저랑 같이 아직 중립기업 좀 놓으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립기업 의견을 갖고 계시는군요. 초전도체 후보 물질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금 관련주들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관련주 대응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좀 상당히 변동성이 강했습니다. 뭐 장 초반에는 관련된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다가 한 10시 10분 정도부터 갑작스럽게 매도가 나오면서 하방 VI를 걸렸고요. 그리고 장 마감까지 좀 변동성을 좀 보이다가 20%대 정도 상승하는 어떤 모습. 그다음에 시간 외에서 하한가에 들어가는 상당히 강한 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시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밤사이도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가장 뭐 최근에 뉴스가 보게 된다고 하면 LK99 관련돼서 재현이 한 30% 진척됐다라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최근 뉴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초전도체 관련돼서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다 혹은 뭐 초전도성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큰 발견이다라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지금 뉴스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대치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심사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완료가 되고 뭐 샘플이 제공되기 전까지는 이와 관련된 어떤 제가 볼 때 논란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뭐 판단 여부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같은 뭐 주도 업종과 좀 나란히 좀 견줄 만큼의 어떤 업종으로서의 어떤 부상이 아니라 아직은 뭐 테마로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테마 같은 경우는 뭐 테마스럽게 좀 매매를 해야 되실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단기 트레이딩 좀 능하신 분들에게만 좀 제가 볼 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좀 테마로 굳혀지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계속해서 뭐 뉴스 팔로우를 해봐야겠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HN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이 전지 재료 신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룹사 간의 시너지 극대화에 나선 모습, 구체적으로 어떤 이 신제품을 좀 생산해 나서는 겁니까? 네, 에코프로 그룹 상장사 3사 중에 하나죠. 에코프로 HN이 양극재용 도가니, 그리고 양극재용 도펀드, 그리고 이제 전액 첨가제 등 전지 재료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을 좀 내보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에 이게 정말 되게 필요하죠. 제가 항상 에코프로 그룹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단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그림을 투자자분들께 그려주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또 미래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밸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청사진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잘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가니는 뭐냐면은 2차 전지 소재 제조 공정 중에 양극재가 담기는 용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제품 대비해서 사용 수명을 50에서 100% 늘려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도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에 들어간 첨가물인데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생산을 내재화하면서 외산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양극재 소재 이외의 아이템으로 리튬 등을 활용해서 전해액 첨가제도 생산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서 리튬 사업과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에코프로 HN 실적은 YOY로 매출이 5% 감소했고요. 영업이 마이너스 6.7% 정도 나왔는데, 반도체용 클린룸 그 케미컬 필터 판매량이 좀 감소했습니다. 사실 근데 반도체 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이 부분 체크하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 2차 전지주들 변동성이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매도도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8월은 어떤 장이 될까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투자 전략 가지고 갈까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초전조태 관련된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은 에코프로 그룹주와 좀 포스코 그룹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쨌든 그 두 양극재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강하지만 그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LNF 관련돼서 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LNF가 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LNF가 좀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따라가려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잘 돼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수직 계열에 관련된 부분들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제가 볼 때 집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 관련된 부분들, 이 전구체 관련된 부분은 지금 LS와 지금 합작사를 좀 설립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전구체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캐파를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LFP 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지금 신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이었던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LNF는 없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갖춰지게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종목에 대비했을 때 오히려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싸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LNF 같은 경우가 그 두 종목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제가 볼 때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양극 쪽에서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소외주들의 반란이 두드러졌던 가운데 인터넷 업종 카카오 소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슈퍼앱으로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밝힌 가운데 카카오도 슈퍼앱에 대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내놨다는 소식 속 지금 강세를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카카오톡이 또 새로운 변신을 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성장주의 대명사였죠. 네이버, 카카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떻습니까? 성장주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가장 먼저 충격받은 게 실적이었죠. 실적이 왜 나빠졌습니까? 금리를 거의 제로에서 이제는 뭐 3.5, 4%까지 갈 수도 있다.
있다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 카카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저는 성장주가 정말 향후 성장성이 있느냐?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뭐죠? AI 진출 아닙니까? 그런데 카카오는 정말 AI 진출하는 거야? 준비되고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궁금했죠. 그런데 카카오가 발표했습니다. 빠르면 금년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초거대 AI 슈퍼앱을 공개하겠다. 이거 무슨 얘기죠? 그동안에 우리 투자자들이 고민했던 성장성 충분히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실적은 조금 안 좋아졌죠. 그러나 주가가 이미 워낙 충분히 조정, 오히려 너무 과다하게 조정 보였죠. 실적은 금년 하반기부터 좋아집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AI 쪽에 관심을 두시고 금년 사분기부터는 실적에도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지금 국내 기관들 빈집주에 집중 투자한다라는 내용의 한국경제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실적 개선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았던 이른바 빈집주에 집중 투자를 하고 나선 건데 지금 어떤 섹터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 빈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뭘까? 관심이 없다, 소외되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 물론 약간은 처졌겠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거의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소외된 것을 빈집주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이 빈집주에 대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 관련 소비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IT, 정보기술주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인터넷 관련주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거의 해당될 수 있겠죠. 자, 이들 종목의 특징은 뭐냐? 조금만 매수해도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주가 반등 매우 크지 않습니까?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대표적인 삼성전기, 네이버 한미반도체, 카카오뱅크가 있겠고요. 또 이제 어떤 증권사에서는 현대해상이라든가 하나솔루션, CJ, FNF, GS 리테일, 두산 PLCL 등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들 빈집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빈집주가 하반기 새로운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실적이 뒷받침된 탄탄한 종목이지만 낙폭과대로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최근에 좀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네이버가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네이버 이제 빈집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가장 좀 탑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 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AI 관련된 지금 이제 종목들이 지금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좀 두 가지 재료가 있었죠. 특히 이제 네이버에서 하이퍼 글로벌 X와 관련된 부분들 8월 24일 좀 공개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다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뭐 솔트룩스와 함께 지금 이제 뭐 애플에 지금 GPT를 좀 대항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 같은 경우는 좀 큰 거대에 좀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지금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런 좀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올해 좀 하반기부터는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주목받고 있고 그 가운데서 네이버가 저는 제가 볼 때 탑픽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2차 전지에서 나오는 수급에 대한 어떤 분산 효과도 하나의 좀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 시즌에 관련 당연히 실적주가 좀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시세 연속성에 대한 어떤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